안녕하세요. 맥키너치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CTP17 관련해서 일본 시장의 이제 연내 허가 신청 관련해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주가는 바닥을 확인되었을까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기사가 나왔던 부분이죠. 셀트리온의 올해 내년에서 실적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죠. 예, 그래서 램시마이스시와 더불어서 상당히 주목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지난달에 이제 일본 유마티스 학회에서 이제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 일상이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어떤 건강한 사람 204명을 대상으로 유플라이마하고 이제 아달리무맘 나눠서 단일 투여하는 일상을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약동학적인 어떤 유사성이라든지 안전성 이 부분에서 이제 크게 무리 없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어떤 내용들이 이제 이달에 공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유플라는 이미 이제 유럽 시장에서는 작년부터 이제 팔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미국 시장에서도 본격적인 어떤 진출을 앞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퍼스트 무브는 아닙니다만 휴미라가 원체 한 10여 년 동안의 바이오 약품에서는 넘버원을 기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시장의 어떤 캐파를 어느 정도 이제 마켓쉐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셀트리온 때 실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되어 있는 이 고농도 제형으로 바이오시밀러를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만큼 직판의 어떤 부분과 먹혀 들어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본 시장에서 기존에 이제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이 한 6천억 대니까 이게 작지 않은 어떤 시장이죠. 일본 시장 자체가 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만큼 큰 시장을 좀 차지하는 부분이니까 일본 시장에서도 이제 선전이 좀 기대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플라이마는 국내 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 시장 어떤 진출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일본까지 이런 어떤 약동학 안전선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연내에 일본 시장에 어떤 진출하기 위해서 제대로 이 남은 허가 절차까지도 진행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제 회사가 좀 밝힌 상황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휴미라가 가지는 모든 적용증에 대해서 유럽의 EMA라든지 그 다음에 국내 그 다음에 캐나다 쪽에 판매 허가를 좀 받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부분으로 나타났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 어떤 분위기를 보면 올해 들어서 계속 지속적인 어떤 시장 하락을 겪으면서 국내의 어떤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이죠. 전체 2497개 종목 중에서 신저가가 지금 한 500개 정도. 유가증권 시장 전체로 본다라고 하면 940개 중에서 52주 신저가가 지금 160개이고요. 이 중에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거의 신저가 흐름을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최근에 이제 14만원 건에서 한 15만원 부근 정도 지금 반등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 밸류에이션 매력은 상당히 좀 높은 편의 어떤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기관들이 매수세가 좀 이제 지난주 금요일 오늘 이렇게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좀 5일선 위로 좀 올라왔습니다만, 이 장기적으로는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한 어떤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 이제 본격적인 어떤,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력한 어떤 상승은 아직까지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저평가 매력도는 계속 이제 늘어난 어떤 국면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2025년, 2023년도에 대비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처방이 상당히 좀 정체가 되고 있다. 보통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이제 재정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 기존의 어떤 바이오 약품을 대체.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바이오 시밀러에 관해서 좀 거부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원체 이제 바이오 오리지널 관련되는 부분에서 많은 어떤 이제 이 부분들이 강점이 있던 부분에서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어떤 노시비 효과가 있다가 이제 재정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들을
많이 좀 강화하면서 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가 2006년, 2009년도에 이제 최초로 승인되면서 유럽에는 이제 70개 품목, 미국에는 이제 31개, 한국에서도 이제 18개 정도 품목이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처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한국이 좀 특수한 상황이 있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어르봄이라든지 이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부분으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사용을 해도 가격이나 어떤 부분이 체감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가 또 출시되면 오리지널이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약가를 좀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어떤 약을 선택할 때 이제 시밀러보다는 기존의 오리지널 관련되는 부분이 여전히 있는 어떤 상황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을 이제 뭐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 유럽에서 레미시마가 뭐 대표적이죠. 레미케이드를 이제 압도하는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오리지널을 좀 극복하는 부분들도 나왔고, 미국에서도 계속 이제 이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점차 이제 계속 좀 한국에서도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인식이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이제 매출액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2조,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셀트리온이 이제 글로벌 빅파마가 되기 위해서는 한 5조 정도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조에서 한 5조로 가기 위해서 계속 이제 양적인 질적인 부분, 그리고 향후에 2025년도까지 이 바이오시밀러 타켓의 어떤 3배 이상을 넓히겠다, 이런 어떤 부분으로 이제 향후에 어떤 퀀텀 점프를 실적과 더불어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최근에 이제 뭐 진단키트라든지 케미칼 관련되는 부분은 뭐 진단키트는 뭐 일시적인 어떤 부분일 거고요. 이 케미칼 관련되는 부분은 이 양적인 부분에서 이제 의미 있는 부분이고, 향후에 이제 뭐 M&A라든지 이런 부분들 확대를 통해서 이 질적인 부분까지 성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미래 가치에서는 상당히 뭐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상공장 그리고 사공장까지 이제 셀트리온이 향후에 그 캐파의 어떤 정대들도 상당히 좀 뭐 주목하셔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결국은 이제 분식회계 의혹을 올해 이제 뭐 3월 달에 이제 극복을 하고, 사실 이제 4월 달에 이제 그 블록딜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본령인 이 바이오시밀러를 통해서 성장의 모습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어떤 회사의 방향성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좀 드러나느냐, 그리고 그 중심이 사실은 이제 유럽의 어떤 기존보다는 이제 미국 시장이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중심으로 해서 직판의 어떤 능력을 하반기부터는 유럽에서 이제 기존의 항암제 시장의 어떤 90%까지 지금 확대를 하고, 미국 시장에도 이제 신규로 이제 들어가는 어떤 품목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직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장과 더불어서 미국 시장의 어떤 점유율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후속 주자 2025년도까지 시장 규모의 어떤 3배까지 늘린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좀 주목할 만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항암제 시장에서도 이제 뭐 트룩시마하고 호주마에 이어서 아바스틴까지 이제 하반기에 좀 출시되면 상당히 이제 바이오시밀러 어떤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으로 좀 구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후속적인 어떤 면역 관문 억제제의 대표인 이 키트루다까지 이제 개발 관련되는 부분을 회사가 좀 밝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신규 바이오시밀러 어떤 제품 출시가 개발, 그리고 2030년도까지 바이오시밀러가 지금보다는 한 4배 정도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요. 이러한 준비를 2025년까지 셀트리온이 계속 이제 해 나가니까요. 기존의 램시마, 트룩시마, 호주마 여기 이어서 추가적인 이제 램시마 SC,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 이런 어떤 추가적인 어떤 시밀러가
잘 정착하고 개발도 계속 이제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회사의 어떤 질적인 어떤 성장까지도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 지금의 어떤 가격들은 상당히 시장이 좀 저평가 영역으로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만원권 부근에서 이제 반등이 이제 좀 나타나서 장중에 뭐 15만원권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아직도 결국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여기 이제 갭을 메꿔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언제쯤 나타나느냐가 이제 본격적인 어떤 반등의 어떤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하고 오늘은 일단 기관들이 매수를 해줬고 외국인들의 매도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다시 좀 이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흐름이 좀 나올라 하면 또 윗꼬리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개인들은 좀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시간에는 한 500원 정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와 헬스케어와 제약도 이제 그런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손상사손 관련되는 부분을 좀 이제 실적단에서 반영해서 수익성은 좀 이제 떨어질 수 있어도 이 장기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제 시장이 반영하게 되면 2019년도의 어떤 주가 흐름에 있는 이 국면들이 점진적으로는 뭐 해소될 어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간들이 장기적으로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건 생각이 되고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상당히 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어떤 영역에 계속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